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이 쓰여진 때는 1387년에서 1400년입니다. 제프리 초서의 생몰 연대가 1343년, 40년 이렇게 얘기해요. 탄생한 해가 사망해는 1400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캔터베리 이야기 이 작품은 제프리 초서의 마지막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구상했던 내용대로 다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미완인 채로 막을 내린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의 형식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문입니다. 시조, 영시입니다. 24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2개의 이야기는 미완성입니다. 그러면 22개가 완성된 이야기고 2개가 미완성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24개의 작품 중에서 2개는 산문이고 나머지는 영문이겠죠. 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산문을 빼고도 17,000행 이상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일리아스가 15,000행점 넘죠. 그렇다면 책의 양이 물론 히라보와 영어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시 구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양이 17,000행이로 많습니다.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갈 때 올 때 순례자가 각각 2편씩 이야기를 하게 해서 120편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죽음으로 24편 정도만 이야기가 끝인 가운데 작품이 마감이 됐죠. 22편은 완성된 이야기였고 2편은 미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품은요 1770년에 순교를 당한 토마스 베켓, 요거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베켓의 묘지가 있는 캔터베리 대성당입니다. 캔터베리 대성당은 런던의 남동부에 보면 켄트라는 주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 성당입니다. 캔터베리라는 도시죠. 그 도시에 있는 성당인데 이 캔터베리 대성당으로 떠나기 위해서 순례를 하는 거죠. 순례하기 위해서 런던 남부 서드크의 타바드 여관에 31명이죠. 31명의 순례자가 모임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프리 초서도 이 순례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몇 명이나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 인터넷에 보면은 숫자가 각각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원래 이 책의 그 번역본이죠. 번역본에 보면은 2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원서에 보면 some 9 and 20 in a company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29명으로 보고 본인이 포함되니까 30명으로 본 거죠. 그런데 뒤에 보면은 다시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 저자가 그렇죠. 제프리 초서가 참가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할 때 그 소개한 사람들을 세어보면 이 숫자가 30명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포함하면 31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관 주인까지 합치하게 되면 총 32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어떤 자료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은 31명이라고 그러고 30명이라고 그러고 32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이 시의 그 서두 부분에 보면은 some 9 and 20 이렇게 해서 29명, 본인 포함해 30명, 여관 주인 포함하면 31명 이렇게 보는 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소개를 하면서 세어보면은 30명입니다. 본인 포함하면 31명, 여관 주인 포함하면 32명이 되겠죠. 이 작품은 액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 액자 구조로 되어 있죠. 이 데카메론은 그 흑사병을 피해서
귀족들이 피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성이 좀 균일되어 합니다. 뭐 천일야도 마찬가지 케이스인데요. 이런 액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즉 이 첫 서문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옵니다. 각자 갈 때 올 때 두 편씩 얘기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액자를 끼우듯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액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시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가한다고 그랬죠. 순례자를 소개합니다. 소개할 때 서문에 전체 서문에 소개하는 게 나오죠. 기사부터 소개합니다. 그 중세라는 게 그래도 계급사이기 때문에 그 소개 순서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기사부터 그 다음에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이 사람들 순례자들을 소개할 때 자연스럽게 그들의 특징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용모, 복장, 기질과 태도, 말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냅니다. 그 창간 기사는요, 거친 겉옷을 입고 있었고 옷에 녹은 얼룩진 그대로다. 결국은 깊은 신앙심을 나타내죠.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순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위에 갑옷만 벗어 던지고 순례에 참여한 굉장히 신앙심 높은 기사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수녀 원장인데요. 이 수녀 원장은 비음을 이용해서 비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뭔가 좀 특이한 독특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가 조금 고급 언어였죠. 궁중에 쓰는 언어고 하이 소사이어티 쓰는 언어였는데 프랑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프랑스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식 프랑스를 사용하죠. 나름대로 조금 젠치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식사 예절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빵 부스러기 같은 거 흘리지 않고요. 브로치에 보면 A와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건 베르글리스의 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A라는 거. A가 마모로 사랑이겠죠.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 사랑이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인지 속세의 사랑인지 조금 헷갈리는 식으로 이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스 여장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worst woman from beside 바스 근교회에서 온 여자 worst woman이니까 진 여자 이런 얘기 됩니까? 어쨌든 그런 바스 여장부를 번역했는데 이 사람은 5번을 결혼했어요. 14살 때부터 정식 결혼이 5번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묘사할 때 물론 이쁘다고 그래요. 치아가 벌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치아가 벌어져 있으면 성욕이 강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들을 용무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인물들이 이제 그 성격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게 하죠. 이게 작가의 의도입니다. 기사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익살스럽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게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그 성격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이제 우리 작가가 좀 고민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 베노사나 선장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관주인이 이제 이게 사회를 해 나가는데요. 여관주인도 같이 포함해줘. 그래서 이야기 시험 시작하면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사람한테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겠다, 자기가 페이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관주인도 포함됩니다. 물론 초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화자가 청중한테 이야기하는 중세 화법의 전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진행 형태는 근대적입니다. 여관 주인이 사회를 맡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사회각층을 구성하는 31명의 순례자가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로 사랑, 결혼, 가정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죄악입니다. 우리가 단테 연옥에서 보면은 7대 죄악이 있었죠. 그 죄악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교만,
이런 게 있었죠. 질투 이런 게. 그 다음에 익살스러운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궁중풍의 로망스, 궁중연애. 그 다음에 성의 행명과 여권 신장을 주장하는 이야기, 이제 바스 여장부 얘기가 됩니다. 상당히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오쟁이진 남편을 그리는 익살맞은 이야기. 오쟁이진 남편은 자기 와이프가 다른 사람하고 바람이 난 그런 남편을 오쟁이진 남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끔찍한 죽음의 신 이야기 이 등들이 나옵니다. 이야기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하자지만 사실은 이야기를 누가 먼저 시작하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추첨의 형식을 띠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기사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 내용이 묵직한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교구 사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약간 그 중간에 익살스러운 이야기 뭐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참회를 설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매듭이 되고요.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에 보면은 초스의 출애문이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이 초스의 마지막 작품이죠. 14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우리가 한 십몇 년 전에 법정 스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의 모든 책들을 회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분의 그 출애문에 보면은 속세의 허영을 다룬 번역문과 글, 그래서 죄에 이르는 부분, 그 다음에 음란한 시, 이런 것들은 철회한다고 그랬고요. 죄를 뉘우치고 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럼 이 책에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나? 순례죠. 어쨌든 이 순례입니다. 이게 순례의 틀에서 시작됐잖아요. 순례의 틀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의 첫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일 향기에 달콤한 4월의 봄비, 3월의 마른 나무 뿌리에 스며들어 수액이 흐르는 온 세상 줄기들을 촉촉히 적셔 꽃봉오리 터트릴 점, 저녁바람 감미로운 입김을 숲과 나무 여린 새싹에 불어넣는다. 식물입니다. 식물이 이제 봄이 오면은 이 영국의 런던이죠. 런던 쪽 그쪽 여기가 영국 자체가 조금 북쪽에 있죠. 그래서 봄이 3월에 우리는 3월에 봄이 온다지만 4월에 봄이 오나 봐요. 그래서 4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봄이 오면 식물은 이렇게 싹을 틔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 양자리 한가운데를 서둘러 지날 때 밤새 뜬 눈으로 잠자던 작은 새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자연은 이토록 새들의 본능을 일깨운다. 동물입니다. 동물은 이제 짝짓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새들이 짝짓기입니다. 중간에 좀 잘못된 부분인데 한가운데입니다. 이게 한가운데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나서려고 서둘고 신심 깊은 순례자들은 온 세계에 알려진 머나먼 나라 성지를 찾아 어서 떠나기를 열망한다. 인간은 봄이 오면 순례를 한답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과 달리 인간은 영적인 모습을, 영적인 성찰을 위해서 순례를 떠난다는 얘기죠. 여기서 잠깐 끊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지면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